LG 오브젝 컬렉션 컨버터블 냉장고입니다. 하나는 95만원, 하나는 200만원인데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 바로 컨버터블 냉장고입니다. 4도어 냉장고에 비해서 절개선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떨어지고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죠. 제가 일반 냉장고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컨버터블 냉장고에 대한 요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또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컨버터블 모델명으로 아주 깔끔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엔 추천 모델까지 알려드릴게요. 출발! 컨버터블 냉장고를 볼 땐 먼저 손잡이를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컨버터블 냉장고의 손잡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핸들 형태의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터치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터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손잡이 안쪽으로 열 수가 있는데요. 오브젝 컨버터블 냉장고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도어에 핸들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오토도어라고 해서 터치로 열리는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기존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제품이 단종됐었는데요. 그만큼 금액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손잡이 형태의 제품을 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잡이 형태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손잡이가 있는 제품의 경우 직관적이고 빠르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하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손잡이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전체 사이즈의 깊이가 조금 더 깊고,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께는 약간의 불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단점인데요. 오토도어의 경우 전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오토도어를 사용할 경우에 살짝 느린 감이 있습니다.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의 경우 좀 속이 답답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동 손잡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손잡이 부분이 안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그립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도 더 비싸죠.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먼저 컨버터블 냉장고를 고르실 때는 내가 손잡이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델명으로 한번 볼게요. 모델명 X324GB7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X는 냉장고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아마 컨버터블 냉장고 사진을 보신 분들이라면 세 칸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많이 보셨을 텐데, 냉동, 김치 냉장고가 세대로 연결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X는 냉장 전용고, Y는 냉동 전용고, Z는 김치 전용고를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만 외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잘못 구매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 Q&A에 써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알파벳이 X, Y, Z 중에서 어떤 건지를 보고 냉장고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컨버터블 냉장고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델명을 X로 잡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냉장 전용고기도 하고요. 냉장고 전용고를 통해서 스펙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 냉동과 김치는 세트로 구매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X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숫자 3은 2와 붙여서 용량을 의미하는데요. 컨버터블 냉장고는 냉장, 냉동, 김치 다 각각 300리터대 냉장고여서 이 3과 2는 그냥 붙여서 300리터대 냉장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숫자 4는 연식을 의미하는데요. 숫자 1, 2, 3, 4가 있습니다. 1은 21년, 2는 22년, 3은 23년, 4는 25년 최신형 모델입니다. 여기서 초반에 말씀드린 손잡이가 있는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숫자 1과 3은 손잡이가 있는 모델이고요. 숫자 2와 4는 오토도어 형태의 모델입니다. 숫자 1과 3의 간단한 차이를 말씀드리면, 우리 냉장고 라인업 중에서 가성비 모델들이 있잖아요. 생긴 거 동일하지만 이 내부 스펙이 가장 기본형인 가성비 제품이 있는데요. 이 3번 모델의 경우 컨버터블 냉장고에서 가장 가성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는 메탈 소재로 되어 있고 내부에 선반이나 수납 기능, 탈취 기능들이 가장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일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컨버터블에서 가장 기본형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시면 세 번째 숫자가 3인 모델이면 다 끝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아래에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숫자 2와 4는 2025년 신제품에 적용된 피덴 맥스냐 아니냐의 차이인데요. 피덴 맥스는 제로 클리어런스 힌지로 도어에 걸림 없이
냉장고와 벽 그리고 냉장고와 냉장고 사이의 간격을 더 최소화시켜서 빌트인 냉장고로서의 완성도를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 기준 기존 22mm에서 4mm로 틈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벽과의 밀착감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가장 최신형 모델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숫자 4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알파벳 GB인데요. 이 알파벳은 소재와 색상을 의미합니다. 이 앞에 있는 G, 글라스 소재를 의미하는데요. 소재에는 글라스 말고도 메탈과 스테인리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어 냉장고의 경우 페닉스라는 소재까지 해서 총 4가지의 소재가 있다면 컨버터블 냉장고는 3가지 소재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각 소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글라스부터 말씀드리면 글라스 소재에는 토프, 크림 레몬, 에센스 화이트, 크림 피치, 클레이 브라운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베이지 이렇게 컬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테인리스 소재에는 실버, 맨하튼 미드나잇, 그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소재에는 화이트, 블랙, 그레이, 베이지 이렇게 색상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오토 도어에 메탈 소재로 그레이 컬러를 구매하고 싶다 해서 제가 앞에 알려드렸던 모델명을 검색을 해보시면 안 나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소재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식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컬러와 소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가 도어의 형태를 정하고 그 연식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되는 컬러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당연히 글라스 베이지 같은 경우는 어떤 연식의 어떤 컬러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컬러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소재는 3가지가 있고요. 이 소재마다 각각 할 수 있는 색상들이 정해져 있고 연식에 따라서 없는 컬러들도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써있는 숫자 7은 옵션을 의미합니다. 이 가전을 보면 자동차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생긴 건 똑같은데 이 내부에 있는 옵션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나고 하잖아요. 숫자는 3, 5, 7, 8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면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 옵션은 크게 고내 색상, 접이식 선반, 그리고 와인 렉, UV 청정 탈취, 그리고 신선 플러스 트레이, 안심 제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냉장고 색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 3번과 5번의 경우 내부 컬러가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숫자 7번은 메탈 프레쉬라고 되어 있어서 메탈 소재의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메탈 소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LG 제품 같은 경우는 소재는 동일하게 플라스틱인데 컬러만 다릅니다. 이게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메탈 쿨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LG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접이식 선반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숫자 3번과 5번엔 접이식 선반이 없습니다. 숫자 7번에만 접이식 선반이 있는데요. 이 접이식 선반이 있으면 냉장고에 좀 높은 걸 넣을 때도 냄비같이 높은 걸 넣을 때도 수납하기가 쉽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와인 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7번에만 와인 렉이 들어가서 와인을 추가로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UV 청정 탈취에서 차이가 납니다. 3번 기본형 모델에는 UV 기능이 안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 탈취제가 다 없는 거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냉장고에는 기본적으로 참수 탈취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취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신선 플러스 트레이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야채 칸을 열어보면 트레이가 한 개 더 있어서 내부의 수납 공간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숫자 3이 들어간 모델은 내부 옵션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 5번의 경우 풀옵션 대비해서 접이식 선반과 와인 렉이 빠져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품 금액을 봤는데 5번과 7번 금액 차이가 좀 난다 라고 하시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숫자 5번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접이식 선반과 와인 렉 이건 별도로 구매 가능합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접이식 선반의 경우 2만원이면 구매 가능하고요. 와인 렉은 19,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엔 4만원이면 또 옵션을 우리가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도 금액 차이가 꽤 나죠. 이런 경우에는 5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X324 GB7에 대한 모델명으로 딱 정리를 드린 건데요. 다른 모델을 보면 갑자기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어떤 모델에는 S가 붙어 있고요. 어떤 모델에는 SK가 붙어 있습니다. 이 S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세트 조합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SK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냐면 도어의 방향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같은 경우는 SK가 써있지 않은 모든 모델은 손잡이가 좌측에 달려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SK가 써있는 모델은 우측에 손잡이가 있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터치, 우도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도어 여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터치, 오토도어의 경우는 꼭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아셔야 됩니다. 일반 손잡이가 달려있는 모델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우도어를 할지 좌도어를 할지 결정할 수가 있고, 오토도어에서도 글라스 소재는 가능하지만 메탈과 스테인리스 소재에는 SK가 붙어 있으면 우도어에서 현장에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설치를 반대로 해버리면 우리 동선상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S가 써있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SK가 써져 있는 경우엔 우터치, 우도어다 라고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컨버터블 냉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버터블 냉장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기본형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토도어의 최신형 상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성비를 찾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이 내용들 정리해서 제가 추천 모델들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